쏙쏙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제 모아타운 특집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자율주택 정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정비법은요, 2018년 2월에 공포돼서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의 취지는 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등을 정비를 활성화시켜서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도시재생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율주택 정비 방식은요, 법에 나와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하나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함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정비 사업의 단점인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이른바 이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인 원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율주택 정비 방식은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요, 규모가 가장 작은 정비 사업으로서 낡은 단독주택 및 이 다세대 소유자가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낮은 금리의 융자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오래된 이 주택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이들에게 재정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택 정비 방식의 사업 추진 요건은 단독주택 10호 미만으로 2필지 이상, 2인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규모 정비 사업과는 달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요. 추진 절차도 간소해서 보다 빠른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어서 조합 설립이 필수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한 단독주택 몇 채를 다중주택으로 신축할 경우 그동안 협소한 부지 여건상 적지 않은 개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도 이 개발이나 건축업 종사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경우 옆집과 합의만 있으면 각각의 필지 위에 2동의 건물을 맞벽 구조로 쉽게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하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필형은 2개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하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자율형으로 인접한 이 2개 필지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하필하지 않고 각자의 부지에서 신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허구의 기금도 개별적으로 융자받게 됩니다. 3번째, 건축협정형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협정제도를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접목한 것입니다. 필지 간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화 없이 하필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어서 1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맞벽 건축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필형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건축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만큼 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저리의 기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축 건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에는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 기간은 융자 실행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이 원칙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번째는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 LH에서 일반 분양분을 매입을 해줍니다. 사업 초기에 매입 가능 여부 승인을 하고 사업 시행인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줍니다. 준공 후 2개의 감정평가 기간, 주민이 이제 1개를 추천하는데요. 어쨌든 감정평가 기간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혜택을 줍니다. 신축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범위에서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용적률, 법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주차 대수 세대당 0.6대 이거를 또 완화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최소 단위 정비 사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는 이 정비 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난개발 방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대부분 대규모 정비 사업의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 자율주택 정비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